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중국어학원 강남 캠퍼스 HSK 대표 강사 시원스크 HSK 대표 강사 최은정입니다. 자, 우리 9월 적중 특강이 올라오지를 못했죠. 그때 당시에 코로나 2.5 단계여서 저희도 촬영을 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0월 적중 특강부터는 될 수 있으면, 그런 큰일이 없다면 또 꾸준하게 올릴 예정입니다. 제가 8월 기출 문제로 여러분하고 10월 시험을 한번 마무리 짓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해 1부분부터요. 여기서 우리가 항상 중요한 거는요, 큰 호흡에서 작은 호흡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A, B, C, D가 이렇게 있잖아요. 틀린 문장 찾기 할 때. 그러면 무조건 펜을 들고 줄 쫙 치면서 이렇게 보시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고요. A, B, C, D 전체에서 먼저 뭐를 찾아내냐면 관련사라고 하지요. 수이란, 但是, 如果, 지호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먼저, 이건 A, B, C, D 전체에서 얘기하는 거 있는지 이렇게 네모쳐서 짝은 괜찮은지, 위치는 좋은지 그것부터 찾아내요. 요즘은 이렇게 짝 안 맞는 거 꼭 한두 문제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않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읽을 필요도 하나도 없어져 버리거든요. 요게 끝나고 나면 두 번째는 이런 게 문제가 없다. 그럼 문장에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위주로 보시는 거예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위주로 보셨을 때도 이 서로 짝이나 이런 호흡이 문제가 없을 때는 이제 수식 성분하고 같이 연결을 하는, 그래서 큰 호흡에서 작은 호흡으로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먼저 여기서 큰 호흡을 한번 볼 거예요. 관련사가 보이거든요. 除了什么什么以外, 뭐뭇을 제외하고, 还또, 짝이 문제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우리 학생들 로봇으로 만들 로봇. 자, 줄러보면 뭐 하라고요? 그럼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주어 위치 체크해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점층, 제일 대표적으로 부단, 뿌진 같은 거 있죠. 뭐뭐일 뿐만 아니라 혹은 줄러에서는 주어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체크를 하라고 해요. 본능적으로 체크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주어가 이렇게 앞에 있는 거예요. 그는 뿌진, 学汉语, 중국어를 배울 뿐만 아니라, 혹은 除了学汉语, 중국어를 배우는 걸 제외하고도 하면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 걔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딴 사람이 나오면 좀 이상하잖아요. 예, 学日语, 이러도 배웁니다. 이렇게 주어가 점층이나 줄러보다 앞에 있으면 이 아이로 쭉 가주셔야지 중간에 주어가 바뀌었다. 그럼 틀린 거예요. 반대로 안쪽에 들어가 있더라. 不仅他学汉语, 걔가 중국어를 배울 뿐만 아니라, 느낌이 어때요? 걔만 배우는 게 아니야. 사람 바뀌어야 되죠. 걔가 중국어를 배우는 걸 제외하고도 뭔가 딴 사람이 나올 것 같죠? 바뀌어야 돼요. 我也学汉语, 나도 중국어 배워. 만약에 안에 주어를 썼는데 딴 사람이 안 나왔어. 그것도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주어를 찾는 거예요. 해석 안 해요. 여기 있죠, 여기. 그러면 느낌이 어떠냐면 걔가 뭐뭐 하는 걸 제외하고도 딴 사람이 주어가 여기 나와야 되는데 있나요? 없죠. 틀렸다, 그쵸? 타를 앞쪽에. 걔는 이것을 제외하고 또한 이것도 하다. 쭉 갔었어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도 로봇 해야 돼요. 점층이나 출런의 주어 어딨지? 이렇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8월 시험은요, 유난히 목적어에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이렇게 SVO 분석을 하는데 목적어 쪽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많은데요.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돼요. 互联网技术까지가 어쨌든 주어고 해석 자세히 안 해도 뭔가를 위해서提供, 제공했다 라고 했어요. 꾸미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꾸미는 말을 또 중국어잖아요. 꾸미는 말은 뭐 일본어인가요? 얘는 얘대로 자기만의 또 어순을 지켜줘야죠. 중국어에 맞게. 보세요. 从现实中, 현실로부터 挖掘, 찾아내는 거예요. 뭐를? 데이터를. 얘네 둘이 짝꿍이지 뒷공에 대한 목적어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요거 되게 많이 나오는 형태예요, 요즘. 그래서 목적어가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제공했다에 대한 짝꿍은 없는 거구나. 요거는 지네끼리 얘기고. 그래서 뭐 붙여주면 돼요. 이러이런 데이터를 찾아낼 수 있는 지회, 기회를 제공했다든지 말만 되면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목적어를 넣어줬어야 된다. 하나 더 볼게요. 54번 문제였는데요. 일단 빼고
어떤 발전사에 있어서 됐고요. 剧本, 극본이라고 하는 것은 出现, 위가 붙었어요. 위는 우리가 10가지 전치사의 뜻이 가능해요. 정말 다 돼요. 짜이도 되고, 쯔도 되고, 따오도 되고, 빼이도 되고 막 다 되는데 여기서는 짜이. 그래서 出现 짜이라고 하셔도 돼요. 사실은 언제에 출연했다면 당연히 끝에 목적어는 시기나 장소가 와야겠죠. 짜이가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성숙하다. 문제가 있죠. 꾸미는 말을 보면 시쥐, 희극이라는 게 정식으로 형성되고 성숙한 하고 얘도 꾸미다가 말았어요. 희극이 정식으로 지네끼리 아까처럼 주어 동사는 있는데 우리 추시엔유, 추시엔짜이에 대한 목적어가 또 없네. 똑같은 문형이잖아요. 더 어떤 시기라고 하나 붙일까요? 이건 말만 되면 되기 때문에 시치, 시기에 요게 목적어. 출연했다, 나타났다.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해볼까요? 这部电影 영화가 讲述 이야기했어요. 뭐를요? 좀 이상하죠, 벌써부터. 한번 볼게요. 이 실리의 故事 당연히 讲述의 대상은 故事가 돼야 될 거예요. 조금 더 크게 보면 일련의 이야기들, 연결된 이야기들. 그럼 이건 뭘까요? 요는 여기서는 때문에 一次交通事故引发的 순서가 바뀌었네요. 요거랑 요렇게 바뀌어야 돼요. 한 번의 교통사고로 불러일으켜진 일련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이번엔 목적어가 있긴 한데 수식하는 말하고 순서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해서 주로 목적어 쪽에 이렇게 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었어요. 자, 독해 이 부분은요. 따페이 주거나 사나 따페이 얘는 얘랑 쓰고 얘는 얘랑 쓰고 이런 능력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걸 알면 그냥 한 방에 팍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푸느냐, 제가 이게 다 수업 시간에 다 강의를 했던 거라 우리 학생들은 나 저거 알아 막 이러더라고요. 입체죠. 입체로 바뀌었다 그랬죠. 입체는 3D죠. 그러면 뭐를 3D로 바꿨을까요? 2D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 평면 TV라 그러잖아요. 빙면. 그래서 이 파트의 핵심은 뭐냐? 빈칸이 3개든 4개든 다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가 너무 확실하다. 그럼 그걸로 끝인 거죠. 정답은 A 하면 끝인 거예요. 자, 62번 한번 볼까요? 인체는 2번 한다. 두 번째 단어들이 다 또 동사이기도 해요. 체내에 되어 있는 당분 같은 거겠죠. 당분을 일단 소화하다 가능성이 있잖아요. 하오페이와 샤오하오는 거의 뜻이 비슷해요. 그래서 소모하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샤오미에는 확실히 아니다. 한 단어가 너무 아닐 때는 그 단어를 제끼지 말고 보기를 제낀다. 아니면 또 이걸 보고 막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쵸? 보기를 완전히 제껴요. 샤오미에는 구체적이면서 부정적인 걸 싹 없애버린다 라는 뜻을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 우리 집에 쥐가 많은 거예요. 그럼 쥐를 다 죽여서 없애버린다. 샤오미에 라오슈 잘 써질까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라 지금 요 당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3번 빈칸은 목적어가 슈이핑이죠. 수준. 그래서 혈당 수준을 뭐 하는지 찾아야 되는데 수준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부지오, 지오 아시죠? 구하다. 어떻게 수준을 구해요? 그래서 정답은 웨이츠, 유지하다. 요거는 한 방이 아니라 두 방에 나오는 경우를 보여드렸어요. 자, 제낄 때 절대 단어가 아니라 전체를 제낀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너무 많이 강의해가지고요. 오프라인에서 시각, 청각, 각은 똑같아요. 후각 이런 거가 민감할 때는 반드시 링민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꼭 알아두세요. 팅죄, 시우죄, 시죄, 링민 민감하다, 민감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 방에 찾을 수 있는 문제여야 되겠고요. 65번 문제는 너무너무 큰 힌트가 뭐냐면 뒤에 위가 붙어 있죠. 아무 동사나 위가 붙지 않거든요, 여러분. 자, 먼저 致使라고 하는 동사는요.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우리가 뒤가 sh로 끝나는 동사는 결국은 사동동사 sh에 맞게 써주시는 게 중요해요. 뭐뭐로 하여금 명사 한번 오고 또 동사하게 하다. 위는 절대 쓰지 않아요. 근데 앞에 글자가 이 의미를 조금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츠는 5급 동사 따오 츠 할 때 츠를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항상 안 좋은 내용이 나오는 사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사로 하여금 안 좋은 동작이 생기게 하다. 요렇게. 그래서 일단 위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고요. 또 비슷한 경우는 추시도 나올 거예요. 이건 우리 촉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명사로 하여금 더 빠르게 동사하게 하다. 의미를 도와주고 문형은 시로 가고 항상 이렇게 무슨 시로 끝나는 동사들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지왕 바라다 위에 안 써요, 여러분. 致力는 이합동사로 힘을 다하다 인데요. 우리가 이합동사라고 하면 이미 목적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목적어를 원래 못 붙이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온갖 뜻이 다 되는 이 위를 뒤에 쓰면 목적어를 이걸 전치사 구조로 이용을 하는 거죠. 가져올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삐예 같은 경우가 그런데 얘 이합동사죠. 학업을 마칠 필자니까 마치다, 졸업하다. 베이따, 베이징 다슈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나는 뒤에 좀 더 어디에 힘을 다하다라고 쓰고 싶으면 이렇게 쯔리 위 형태로 쓰는 게 가능하고요. 리정은 보통 뒤에 동사 와서 이거 하려고 온 힘을 다하다 전혀 위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요거는 위 보고 바로 C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 쓰기인데요. 자, 쓰기는 정말 저는 이거를 무료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성의를 다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정말로 저한테 이렇게 많이 연락이 와요. 쓰기 적중특강 다 찾아서 보고 너무너무 좋아졌다고. 쓰기는 한번 정말 같이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8월 기출에서 주인공 이름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시아보유유라는 사람이었고요. 좀 중요한 단어는 산을 계속 올라가야 돼서 판덩, 채소덩이라도. 근데 판덩 6급 단어긴 하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쭈물랑마펑이라는 이 단어가요. 그 에베레스트 산을 얘기하는 건데 티벳어를 그대로 음력한 거래요. 그래서 그대로 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또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여러분. 쓰기에 얘가. 그래서 줄여서 쭈펑이라고 하시면 돼요. 첫 번째 글자와 봉우리, 쭈펑이라고 하시면 돼요. 총 7단락이었는데요. 우리가 많을 때는 막 12단락, 13단락 이렇게 나올 때도 있죠. 근데 항상 단락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이 제일 좋은 단락의 개수는 우리가 요약 쓰기잖아요, 지금. 4개에서 5개 단락이 제일 좋고 좀 적으면 3개, 좀 많으면 6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요약 쓰기를 하다 보면 천자의 글을 우리가 400자로 바꾸는 건 이제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40%를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요약 쓰기란 천자를 읽은 사람과 내가 쓴 400자의 글을 읽은 사람이 거의 비슷한 정보를 중요한 거 놓치지 않고 다 얻게 만드는 건데 이게 어떤 단락은 그러다 보면 너무 많이 쳐내게 돼요, 내용을. 그러면 한 3줄로 이루어졌던 단락이 한 줄짜리가 될 수도 있다고요. 우리가 단락이 바뀔 때마다 원고지 몇 칸을 띄우게 되냐면 2칸을 띄워 쓰게 되죠. 그러면 못 써요. 쭉 가서 한 줄 또 안 끝났는데 또 한참 남겨놓고 또 띄우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 원고지가 어떻게 되냐면 엄청 낭비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고지적인 문제가 하나고 두 번째는 내용이 이렇게 팍팍 줄이다 보면 원래는 단락으로 이렇게 빠졌던 내용이 아까 저쪽이랑 이쪽 밑에 단락이랑 충분히 연결성을 갖고 하나의 단락으로 합쳐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요약 쓰기를 하게 되다 보면. 그래서 딱 4-5단락이 좋고요. 적으면 3개, 아무리 많아도 6개 이상은 단락을 바꾸지 않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이 자꾸 단락을 이렇게 바꾸다가 원고지 남겨놓고 또 그 다음 단락 바꾸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정말 300자로 줄여야 되는 상황이 생긴답니다. 그러면 정말 쓸 게 없어져요. 자, 요약 쓰기의 기본 규칙 항상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단순히 단락별 요약 아니에요. 이렇게 배우는 학생 혹은 공부하는 학생이 있어요. 1번 단락에서 40%, 2번 단락에서 40%에서 쫙 모아야지. 아니요. 이건 글 전체 내용을 보고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적중특강을 쭉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예 한 단락을 날리기도 해요. 이 단락은 이 이야기에서 중요하지 않은 삽입 단락이다.
그럼 빼버리기도 하고 어떤 단락은 90%를 쓰기도 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전체 내용을 이해시키는 것은 흐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중복되는 내용 당연히 패스하시고 뒤에 내용 통해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도 우리가 빨리빨리 쳐내야 돼요. 그다음에 대사, 인칭 대사, 원이 타 하는 거나 지시 대사, 쪄. 여기 글에서는 쪄라고 했는데 나는 앞을 다 날리고 쪄. 이것은 하면 이 읽는 사람이 되게 황당하겠죠. 이것이 뭐야? 그런 것들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직접화법 말이 엄청 길었어요. 근데 간접화법으로 바뀌는 거 아시죠? 우리 영어에서도 하잖아요. 네, 이걸 그대로 다 적을 요량이 아니면 우리가 이걸 빼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인칭이 바뀌니까 그럴 때도 조심하셔야 되고 이제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면 원래는 여기 있던 문장 다음에 다 안 쓰다가 여기 걸 썼어요. 두 개를 쓰다 보면 약간 이제 우리 요즘 말로 갑툭튀? 갑자기 툭 이 문장이 튀어나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관련사를 써서 뭐 그래서 그러나 뭐 이런 것들로 연결을 해줘서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있다면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요. 그래서 아주 빠르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비염이 와가지고요. 숨을 좀 잘 못 쉬긴 하는데 어쨌든 한국어니까요. 한국어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한번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입니다. 베이징 시간 2월 19일 새벽 2019년 월드컵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가진 큰 상 중에 하나인 로렌슨 체육상이 발표되었다. 그게 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두 다리가 절단된 중국의 등산용사 샤보위가 올해 최고 체육상 이런 상을 명예롭게 받았다. 2018년 5월 69세의 이 사람은 이 두 다리 의족에 의지해서 세계의 가장 높은 봉우리인 아까 말했던 에베레스트 산의 남쪽 비탈로 성공적으로 정상에 올랐고 중국에서 첫 번째로 에베레스트 봉에 오른 장애인이 되었으며 또 전 세계에서 에베레스트에 오른 가장 나이가 많은 장애인이 되었다. 이 순간을 위해 이 사람은 43년을 준비했다. 이게 1번 단락이었습니다. 자, 2번 단락. 1975년 아주 옛날이네요. 한 우연한 기회는 막 20세가 넘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축구 선수로부터 원래 축구 선수였나 봐요. 국가 등산팀의 대원으로 변하게 했고 또한 중국 등산팀을 따라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봉에 등반했다. 그때 등산의 조건은 비교적 힘들었고 등산 설비이든 아니면 날씨 예보이든 관계없이 지금과는 모두 큰 차이가 있었다. 기술적으로 지금하고 많이 70년대니까 떨어졌었다. 이 사람과 대원들은 8,600m에서 강한 상층풍을 만났고 결과적으로 그곳에서 2박 3일을 갇히게 되어 모든 음식, 연료 등 보급품이 모두 소진되어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아래로 철수했다. 7,600m까지 철수해서 내려온 그날 저녁 그는 자신의 침낭과 한 명의 체력이 고갈된 대원에게 양보했는데 결과적으로 자신의 두 다리는 얼어서 절단하게 되었다. 이게 2번 단락입니다. 자, 3번 단락. 겨우 20몇 살에 두 다리를 잃고 여생을 휠체어 위에서 보낼 걸 생각하니 이 사람은 굉장히 슬펐고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 자신을 잃었다. 그는 한 의족 전문가를 알게 되었는데 그 전문가는 그의 상황을 본 후 이렇게 말했다. 그대로 말을 하는 건 이거 직접화법이지요. 당신은 의족을 끼면 정상인과 마찬가지로 생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시 등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것은 샤보위의 꿈과 분투할 목표가 되었다. 3번 단락이었습니다. 4번 단락입니다. 2016년 샤보위는 다시 에베레스트에 올랐고 천신만고를 겪고 8,750m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의 몇십 년의 꿈과 노력이 곧 현실이 된다는 것에 마음속으로 매우 흥분했다. 그러나 바로 이때 아까 그 바람이 또 불기 시작했고 눈보라가 금세 휩쓸려 왔다. 이것은 어떤 사람도 포기할 수 없는 국면이었고 어떤 사람이라도 물불 가리지 않고 돌진에 올라가고 싶어 했을 상황인데 그들이 무수한 심혈과 시간을 기울인 것은 모두 마지막 정상에 오르는 이 순간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곳은 정상에서 겨우 94m, 93 정말 가깝죠. 1시간, 되게 힘든가 봐요. 1시간 조금 넘으면 성공이 솟은 닿을 곳에 있었다. 샤보위는 당연히 더 갈망했겠죠. 자기는 더 얼마나 올라가고 싶었겠어요. 그는 이미 60세가 넘었고 또 두 발에 장애가 있어서 이건 아마도 그의 마지막 에베레스트 등반이 될 것이기에 그는 이렇게 중도에 포기하기 원치 않았다. 그러나 그는 주위에 자신을 도와준 20세가 넘는 젊은이들을 보았을 때 비록 그들의 직업이 바로 샤보위와 같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꿈을 실현하러 돕는 것이지만 그걸 뭐라 그러더라? 뭐라고 하잖아요. 그쵸? 이렇게 앞에 이렇게 길 안내해주는 사람들. 알파카 비슷한 이름인데 아무튼 그러나 이 높이에서 눈보라는 치명적인 것이고 동상의 확률이든 등반의 위험성이든 관계없이 모두 배로 증가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는 자신의 꿈을 위해 타인의 안위를 돌보지 않을 수는 없었다. 한 명의 우수한 등산사는 용감하게 전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기적절하게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샤보위는 일생 중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을 했다. 절수한다. 겨우 94m 차이였고 이러한 아쉬움 또한 샤보위가 이어서 계속 분투하는 동력이 되었다. 6번 단락이었습니다. 7번 단락 마지막입니다.
2018년 시아보이는 5번째로 에베레스트 정상 등반에 도전해서 마침내 성공했고 정상에 오르던 순간을 회상하며 늙은 이 사람은 의외로 차분했다. 말 직접 화법으로 나옵니다. 끝까지입니다. 사실 제가 등반하던 그때 마음은 매우 차분했고 저는 이것은 제가 응당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쏟았고 이것은 마땅히 있어야 할 결과입니다. 라고 말했다. 라는 전체 내용을 한번 훑어보셨어요. 그래야만 제가 이제 줄이는 것에 여러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쳐내는구나. 자, 1번 단락.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굉장히 시간대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걸 다 암기하는 건 너무 힘들고요. 아주 중요한 것만 좀 뽑을 건데요. 2019년에 상을 받은 건 할 건데 월드컵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런 거 우리 못 외워요. 이게 또 한자로 되어 있으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을 등장시킬 거예요. 双腿截肢的 지혜 이런 거, 肢 같은 거 다 우리가 아는 한자에 들어가요, 여러분. 다리가 절단된 截肢的 중국 사람이라는 거는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여기서 얘기할 거기 때문에. 샤보유는 이 체육상 이름을 좀 외워야겠죠. 그 연도에 最佳最好的 체육 时刻奖이라는 상을 영예롭게 받았다. 获得了 사급 동사로 쉽게 쓰셔도 되고 영광스럽게 받았다 그대로 살리면 荣获. 자, 그 다음에 이 이야기 의지에서 가장 높은 데 올랐다는 건 끝에 나오잖아요. 지금 앞에서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저 보세요. 원래는 이 사람 이름이 또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길이가 확 줄어졌잖아요. 그래서 타, 그로 대체를 해버릴 거예요. 그는 바로 앞에 문장에 이 사람 이름이 있으니까 그는 자 옳은 거 다 빼고 중국에서 첫 번째로 또한 전 세계에서 에베레스트에 오른 나이가 가장 많은 장인이었다. 요까지. 그리고 이 순간을 위해 이 순간이 우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정상에 오른 이야기를 뺐거든요. 그래서 이를 위해로 바꾸는데 요건 5급 학생들도 잘 써요. 为此라는 말. 이 此라는 말은요. 这로 시작하는 건 다 된답니다. 这么这样这里. 그래서 이를 위해 为此. 그리고 또 사람 이름 쓸 필요 없죠. 같은 단락에서는 타 그는 43년을 준비했다. 여기까지 중국어로 하면 연결해 보면 2019년 자, 두 다리가 双腿截肢的夏伯渝荣获了뭐를 요거 年度最佳体育时刻奖. 됐죠? 한 문장. 他是中国第一位 하고 심표. 중국의 첫 번째 也是 또한 전 세계에서 덩 아까 제가 珠峰이라고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登珠峰年纪最大的残疾人였다. 为此他准备了43年이라고 하면 가장 핵심은 다 뽑아내는 상황이 됐죠. 자, 그런 다음 요 연도는 이 사람이 대원이 돼서 등반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뺄 수가 없었어요. 1975년 여기는 단락이 바뀌었고 아까 계속 타가 2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이름을 한번 넣겠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축구 선수였다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夏伯渝成了 되었다. 国家登山队的队员 이렇게 하면 되죠. 빙 게다가 판덩주峰 판덩주峰 정 못하겠으면 덩주峰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판덩주峰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 되게 설비가 낙후했다. 별로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빼고 이제 바로 이제 사고가 나야 돼요. 이제는 이름이 나왔어. 우리는 바로 쓸 건데 또 그 사람 이름을 쓸 필요 없죠. 타허 뚜이요먼들은 어디에서 在 8600米에서 펑치엘러 만나게 되었어요. 뭐를? 强大的 아주 강한 까오콩펑이란 말 별로 어려운 한자 없죠. 높은 공기에서 부는 바람인가 봐요. 까오콩펑을 만났고 결과적으로 지혜구어 우리가 콘 하면 형용사로 보통 졸린다로 많이 아시는데요. 가두다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베이콘러 2天3夜 베이콘러 갇히게 되어서 요런 등 다 빼고 부지, 보급분이 원래는 이 표현이 사실 쓰기에 잘 나와요. 消耗殆尽이라는 말은 모두 다 써버리다 라는 뜻이 나왔었는데 만약에 자기가 그거를 너무 힘들어하면 부지 都用完了
뭐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只好下车 어쩔 수 없이 설수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연결을 해볼게요. 다시 1975年夏伯渝成了国家登山队的队员并攀登珠峰 하게 되었죠. 他和队友们在8600米碰见了强大的高空风结果 결과적으로 被困了 갇히게 됐어요. 2天3夜补给消耗殆尽 혹은 또用完了只好下车 철수하다. 다 6급에 들어가는 한자니까요. 자, 그런데 어디까지 왔을 때 下车到7600米的晚上 7600m까지 내려온 그날 저녁 他把 무엇을 自己的 자는 带 보따리 睡袋把自己的睡袋让给了 양보했다. 一位队友에게 양보했다. 结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 自己的双腿因而 나왔어요. 뭐뭐 때문에 뭐뭐 하다. 바로 연결. 因 动坏 얼어서 截肢 아까 나왔던 단어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단락이었어요. 그 다음에 3번 단락. 자, 이 앞에 배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슬퍼했고 자신을 잃었다는 것만 살릴게요. 그래서 夏伯渝非常悲伤 悲伤은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해요, 여러분. 아주 슬퍼했고 对以后的生活也失去了信心 也失去了信心 자신감을 잃었다. 자, 알게 되었다 전문가는 하지 말고 이 전문가가 글을 보고 그냥 바로 말할게요. 一位 한 명의 가짜발 假知专家看到他的情况后说 자, 우리 직접 합법 안 할 거예요. 바로 说 하고 쉼표 찍고 넘어가요. 安上 낀다는 얘기요. 安上假知 원래는요. 不但 하이는 똑같이 쓸 건데 정상인과 마찬가지로 생활하다였는데 저는 그냥 줄여서 정상적으로 생활하다로 갈 거예요. 다시 安上假知不但可以正常生活还可以再登山 네, 这样 이렇게 해서 再登珠峰 요게 주어 역할을 할 거예요. 再登珠峰 하는 것이 成了 뭐가 되었다? 두 번째 이름 또 안 적어도 되겠죠? 얼마 안 떨어져 있어요. 우리한테는 他的梦想和奋斗目标가 되었다. 이렇게 연결합니다. 네 번째 단락. 여기서 우리가 아주 많이 제가 쳐냈어요. 잘 보세요. 다시 오르는 건 말을 해야겠죠. 뭐 당연히 굉장히 힘들었을 거고 곧 이루어진다는 거는 요 얘기로 대체할 거예요. 정상에서 94m밖에 안 남았다는 걸로.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2016년 夏伯渝再登珠峰 했는데 但是 그러나 바로 이때를 이를 뭐로 바꿀 거냐면 정상에서 겨우 94m 떨어져 있을 때로 완전히 구체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但是就在 바로 어디에서 离 거리죠. 离顶峰 정상이죠. 离顶峰只有94米时일 때突然又 갑자기 왜 또를 썼어요? 아까도 이 바람이 불었잖아요. 突然又刮起了 불기 시작했다. 상충포 아까 가오콩펑 그리고 和 눈보라 그냥 합쳐서 暴风雪 요 두 가지 요렇게 합쳐서 그리고 누구나 이건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말에서 뭐예요, 여러분? 상황만 얘기하면 돼요. 올랐는데 94m 겨우 남은 곳에서 또 이 두 개가 불기 시작했다. 그 다음 타라고 가면 돼요. 이게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나왔지만 우리는 있잖아요. 정말 바로 다음 문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타로 넘어갑니다. 타, 그는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중도에 포기하기 원치 않았다. 가장 핵심. 타 부엔 원하지 않았어요. 这样半途而废. 半途而废라는 요 사자성어는 6급 공부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알아요. 왠지 아세요? 보통 사자성어를 ABC 순서대로 외우거든요. B에 있잖아요. B에.
그리고 또 공부할 때不能半途而废 중간에 포기하시면 안 돼요. 또 선생님도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실걸요? 예, 他不愿这样半途而废但是 원래 어땠어요? 그 아까 제가 알파카랑 이름 비슷하다는데 아직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젊은이들을 보고 있으니까 이게 위험하니까 뭐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아예 바꿔버렸어요. 딴 그러나 예쁘능 원래 그는이란 말이 있었는데 왜 뺐냐? 지금 바로 연결이거든요. 우리는. 但是 요거는 똑같아요. 예쁘능 为了自己的梦想 요까지는 사실은 똑같이 쓴 거예요. 자신의 꿈을 위해 타인의 안위를 돌보지 않을 수 없었다를 어떻게 했냐면 완전히 새로 만들었어요. 랑周围 주위에 자신을 도와준 젊은이들. 그래서 让周围那群帮助自己的年轻人로 하여금 陷入 6급 동사 많이 나오잖아요. 얘도 쓰기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 陷入危险 위험에 빠지게 할 수는 없었다. 어떻게 다시? 他 그는 不愿这样半途而废但是혹은 可是也不能为了自己的梦想让周围那群帮助自己的年轻人陷入危险할 수는 없었다. 완전히 쳐냈죠. 한 명의 우수한 등산자는 용감하게 전진할 뿐만 아니라 진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시기적절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점. 그래서 이거优秀的登山者要懂得 알아야 된다. 适时 적합한 시기에 放弃 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 最终 마지막에 夏伯유는 여기쯤에서 한번 살려줘도 돼요. 夏伯유는 일생 중에 가장 어려운 선택을 했다. 철수 아니라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决定下车 决定下车 했다. 그 다음에 여기 색깔이 조금 흐린데요. 요건 이제 원고지 길이 봐가면서 빼도 되고 넣어도 되는 문장. 这个遗憾 이런 아쉬움은 也成了 뭐가 되었냐면 여기는 또 이름 적으면 안 되죠. 他 그가 继续奋斗的动力 계속 분투하는 동력이 되기도 했다.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이에요. 2018년 夏伯유 원래는 5번째로 등반에 도전해서 성공했다. 우리는 5번째 도전이 성공했다. 바로 연결. 夏伯유 第五次挑战终于成功了. 第五次挑战终于成功了. 정상에 오르는 순간을 해나는 늙은 시아버는 차분했다. 저는 그때 마음이 차분해. 2번 나오죠.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일단 직접 화법을 빼고 설명식으로 그러나가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성공했으면 엄청 흥분해야 되는데 但他感觉 그는 느낌이 特别平静 매우 차분했다.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요. 이게 말일 때는 괜찮은데 푸니까 왜냐하면이 하나 있으면 딱 좋겠더라고요. 因为 왜냐하면 他 그는 그것을 위해 안 해도 돼요. 付出 우리 付出 뭔가를 쏟아붓다죠. 付出了那么多 그렇게 많은 것을 쏟았기 때문에 这次成功是应该有的结果 하면 왜냐하면까지 쫙 걸려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요렇게 우리가 한번 쫙 빼봤어요.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1번 단락에서 이 사람이 상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최초의 이런 사람이었다. 2번 단락에서 올라갔는데 어떤 사고로 인해서 2다리가 없어지니까 굉장히 너무 슬퍼갖고 못 살겠다 하고 있는데 등산할 수 있는 꿈이 생겼다까지가 우리가 자 보세요. 처음 이거는 배경이니까 1번 단락으로 빼고요. 사고로 인해서 포기하려고 하다가 다시 꿈이 생기는 요까지를 연결해서 2번으로 합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랐는데 또 막 정상 바로 앞에서 갈등이 생겼지만 결국은 마지막으로 철수하기로 결정하는 요까지를 3번 단락으로 연결성을 갖고 쭉 가져가서 마침내 성공하고 이 사람의 이야기 마지막 말을 4번 단락으로 해서 연도가 맨 처음에 2019년 바로 작년이죠. 에 상을 받은 걸로 1번 단락. 1975년에 국가등산팀과 등반했는데 절단하게 됐지만 의족으로 다시 등산을 목표로 삼게 되는 것까지를 원래는 3번 단락까지를 2번 단락. 그 다음 2016년 다시 에베레스트를 등반하지만 아쉽게 포기를 또 하게 되는 것을 하나의 단락으로 3번 단락. 그런 다음
2018년 마침내 5번째 도전에서 성공하는 것을 4번 단락으로 나누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목은 샤보유 덩주펑의 故事 뭐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등산 용시. 예, 사실은 이게 이제 1번 단락에 있던 말이에요. 중국의 등산 용사인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등산 용시 샤보유 사람 이름을 맨 마지막으로 가져가는 제목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적중 특강도 우리 최은정 사단의 세 분의 선생님이 함께 시험에 응시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아, 이게 적중 특강을 찍을 때마다요. 이게 여러분 정말 제발 다 보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정말 도움이 되시거든요. 이 1회가 아니라요. 지금까지 쌓였던 걸 꾸준하게 보게 되시면 더더군다나 이거 진짜 대박이다. 시험에 정말 연결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 드실 겁니다. 그래서 꼭 챙겨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중국어는 당연히 중국어 전문학원인 시사중국어입니다. 일단은 커리큘럼과 선생님의 수준이 다릅니다. 우리가 짜장면 먹을 때 분식적하지 않고 중화요리집을 가듯이 중국어는 중국어 전문학원인 시사중국어, 그리고 저 최은정과 함께 HSK에 도전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